자, 6월 3일 이제 조기 대선 일정이 이제 확실시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현재는 뭐 원톱입니다. 아주 그냥 완전히 앞서가고 있는데 이제 보수 잠룡 1위인 김문수 장관이 오늘 장관직 사퇴를 밝혔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출마 선언 생각 중이다. 근데 사표를 낸 걸로 보면 출마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뭐 전직 의원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지금 출마를 촉구했잖아요. 자, 우리 김영주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보수 잠룡 1위 김문수 장관의 이 지지세가 이제 파면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방금 정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한동훈의 부상은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지우기로 이해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과 현재로서 가장 신뢰율이 높은 사람이 김문수 장관이 나경원 의원 이렇게 예. 돼 있습니다. 원희룡 뭐 전 장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실제적으로 압도적 그 전에 뭐 2, 3일 또 1, 2주 전에 김문수 장관이 1등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김문수하고 이재명 붙이면 김문수 이길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 갸우뚱거리거든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보면 아예 진짜 길게 보고 이번 대선을 접으면 모를까. 한번 이재명 대표하고 한번 기회를 본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한동훈이나 또 혹은 뭐 다른 후보들 뭐 그래서 저기 다른 뭐 홍정욱이까지 이름이 거론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김문수 장관이 출마하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지지율이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그 동안의 쭉 흐름을 보면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 의중 속에서 가장 많이 차지했던 사람은 오세훈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맹태균 게이트에 연결돼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더 잘해볼 거라고 부동산 풀었다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렌드가 지금 오히려 더 내려가는 거의 꼴찌 수준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세훈 쪽으로 갈 힘들이 한동훈으로 갈아타는 그런 흐름까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 관련해서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출신을 급하게 영입해가지고 검증 없이 쓰니까 이 사단이 나는데 이분도 한 1년 정도 봤는데 이미 실패한 정치인으로 거의 저는 규정이 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분을 또 띄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냉정하게 말해서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분 황태자 아닌가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도 했고 당 비대위원장 했고 당대표까지 했고 해볼 거 다 해봤거든요. 근데 계엄 하나 딱 막은 거 가지고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지만은 다르긴 또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때도 탄핵까지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호떡 뒤집듯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갈짓자로 우왕좌왕 많이 했거든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정치하면서 어떤 아젠다가 있습니까? 뭘 해보겠다라는 뜻이 있습니까? 전 이번에도 대선 나와가지고요. 전문가들이 옆에 있으니까 써준 거 많이 읽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검찰 정치를 연장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맞지 않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본질에 있어서 밟아온 길에 있어서는 좀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이제 후보가 진짜 많잖아요. 지금 안철수 의원은 이제 이번에는 철수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오늘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과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는지 한번 각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이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이분은 좀 호남 출신이고요. 자,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뭐 등등 거기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마 당 중진 가운데 일부 의원이 한 4분이 한덕수 대행 차출론을 꺼낸 모양입니다. 이제 전북 전주 출신이기 때문에 호남 출신이다라는 어떤 지역성을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 맞서서 경쟁력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윤 의원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은 뭐 그런 얘기를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박수영 의원, 경제 문외한대 경제 전문가, 국내 조폭대 국제 신사,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어떤 광고처럼 올리고 있어요. 근데 한덕수 총리는 왜 그
명확한 입장 표명을 안 할까요? 저도 그게 좀 뭐랄까 의문이기도 합니다.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일거에 의하면 이제 한덕수 총리 이야기도 있고 최상목 예. 총리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 뭔가 이렇게 관료들을 띄워서 그러니까 뭐 일종의 말하면 이제 말씀한 그 경제 전문가 이런 걸 해서 이재명 대표나 이런 분하고 어떻게 좀 대체해 보겠다 하지만 그냥 시중에 하는 말로 하면 그냥 그 나물의 그 밥이고요. 뭐 윷놀이처럼 도끼인 게 낀입니다. 사실 뭐 누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나와도 실질적으로 이번에 정권 연장할 가능성 거의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자기 의견을 초지일관한 사람은 김문수 전 장관이 초지일관했고요. 어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 외에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는 까지 몇 번 있었지만 이제 탄핵 계엄 때와 또 그 계엄에 의해서 탄핵에 대한 국회 의결 과정과 그리고 중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을 때 이럴 때마다 다들 막 그 지지세를 생각해서 마음들이 이렇게 흔들흔들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야기하는 이제 그 검사 출신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투라고 그동안 알려져 왔었는데 이번에 그런 이미지를 얼마나 벗을까 이런 생각도, 한동훈 그 만약 후보가 된다 그러면 그 부분도 좀 국민들이 여전히 볼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말하면 정권 연장이라는 차원에서의 뭐 온갖 수를 하려고 그러보면 막 기상천외한 상상력이 동원되지만 오히려 이럴 때는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자기 당을 재정비하고 개혁하는, 그래서 소위 굶어 터진 상처를 도려내면서 다음 단계를 보고 길게 가야지, 호흡을 길게 보고 가야지, 이렇게 뭐 짧게 그냥 뭐 땜빵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는 뭐 시도는 여러 번 하지만 좋은 성과는 못 얻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중도 확장력이 의문이다. 찐 보수만 응원하는 분위기, 이런 의견. 윤석열이 나경원 따로 불렀는데 나경원을 윤심 주자로 키우는 건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로 수사해서 벌받을 사람 모두 처리해야 국힘이 산다. 고로 한동훈이 정답이다. 한동훈 찐 팬도 지금 저희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한덕수, 우리 옆집 할아버지도 대통령 나가야 될 듯. 이제 지난 인물,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자, 무당층에서 유승민이 10% 차로 이재명 이긴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는데 국힘 후보로 유승민을 과감히 생각해봐라. 또 유승민을 추천하는 분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유승민 경쟁력. 예, 뭐 하여튼 뭐 실력도 있고 또 억울하게 배반자의 이름으로 고생을 많이 한 분이랑은 뭐 저도 생각이 됩니다만은, 국힘에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없는 거죠. 정말 진부하지 않습니까? 언제적 유승민이고 언제적 나경원이고 김문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요번에 이렇게 국힘에서 후보가 이렇게 그 난장이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이 한 50% 가깝지만 또 반 이재명 그 지지율이 또 한 50% 되기 때문에 요거 내가 이쪽 진영에서 한번 뽑히기만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다들 이제 뛰어나온 거죠. 이정현이라든가 여러 사람 말이죠. 근데 우리가 국민들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보면은 정말 김웅 의원 말대로 벼룩이 낯짝이 있지. 그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다 내란에 동조를 하고 이런 당에서 또 뭐 나온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또 정치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분석하기가 힘든데, 저는 안 나와야 될 사람은 저는 김문수라고 봅니다. 이분이 그 좌파에서 전향을 해가지고 정말 한때 한나라당을 잘 이끌었어요. 그 공천위원장도 잘 하다가 갑자기 박근혜 때 아스팔트 우파가 돼버렸죠. 그래서 뭐 박근혜를 지지하다가 갑자기 또 윤석열이 등장해서 친윤이 돼가지고, 지난번 우리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국회에서 전 국무위원들이 머리를 숙이면서 국민들한테 내란을 못 막아서 죄송하다 할 때 뻣뻣이 들고 국민들한테 저항한 사람이 김문수예요. 이런 사람이 또 나오겠다. 이제 그 아스팔트 우파 극우들의 그 움직임을 보고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일장춘몽이라는 거죠. 윤석열이 왜 망했습니까? 유튜브보다 망했어요. 밤에 국사를 경제 공부 안 하고 유튜브 보고 유튜브하고 뭐 1시간씩 2시간 통화를 하다가 망했고요. 뉴라이트한테 갑자기 세뇌가 돼가지고
뉴라이트 친일관 뭐 이런 걸로 이제 망한 사람이 윤석열인데 그 뒤를 이을 사람이 확신범이 김문수거든요. 이렇다면 나와서는 안 되고 저는 뭐 잠룡들 난쟁이들 많이 나와서 좋은데 경쟁에서 누구 하나 되더라도 이재명과의 경쟁력은 뭐 있다.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결국 우리 쪽으로 와야 한다. 그러니까 개혁신당 후보로 뽑힌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사람하고 1대1 단일화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오픈 프라이머를 열어서 이준석 의원과 함께 스타트를 하자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또 SNS에 글을 올렸어요. 2022년 짧은 봄에 다 해먹으려고 엄석대와 단일화한 학생들이 무슨 염치로 단일화 언급하냐. 근데 오늘 이제 두 사람이 대구에서 아마 점심을 먹는 것 같습니다. 밥맛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제 이준석 의원하고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친한 편이고 말이 잘 섞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하게들 돌이켜 보시면 그 대구에 맥주 축제인가요? 그때도 같이 맥주 축제에 어울리기도 했고 지난번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진짜 이준석 의원이 단독 출마해서 대선에서 이긴다는 건 사실상 여러 측면에서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을 머릿속에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99% 그러니까 이준석 아닙니까? 의원의 1%의 마음속에는 모르지만 99% 단일화 가능성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란당하고 단일화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선의 모델은 동탄 선거입니다. 1년 전 총선에서 당시에 그 민주당 후보가 첫 여론조사에 47%가 나왔고요. 맞아요. 국민의힘이 23%가 나왔고 이준석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18%가 나왔습니다. 그걸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라는 거는 도입기와 성숙기와 마지막 마무리 관계가 있는데 이 3자 대결로 가면 지금도 여론에서 약간 다르게 나오거든요. 수치를 말씀드리면 또 여론조사 심의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3자 대결의 국면이지 양자 대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대선은 지금 여야 양자를 자꾸 붙여서 하는데 저는 3자 대결이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1단계에서는 10% 이상 나오면 20% 30% 올라갈 가능성이 그러면 성숙되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자 우리 김영기 의원님과 우리 신은규 대표에게는 이제 이른바 동탄 대첩이라고 제가 명명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국힘 후보 다 꺾고 이준석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준석이 당선될 가능성은 없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이준석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죠. 일이 3자 구도로 가면. 예. 그래가지고 그럼 보수 측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2, 3%라도 가져가면 거의 51대 49에 있어서 예를 들면 양자 구도에서 이재명이 49일 때 이준석이 3을 가져가면 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수학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걱정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우리 당으로 와라. 같이 와야 된다. 아니, 근데 이게 지난번에도 전제가 틀린 게 이준석 의원이 독자로 완주해도 이준석 의원 때문에 지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월등히 20에서 거의 25%로 질 거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나와서 몇 프로 가져간다고 해서 양당이 팽팽할 때 예를 들면 심상정 모델처럼 너 때문에 졌다 이런 게 아니고 이번에는 그냥 안 되는 선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 동탄 모델은 상당히 저는 대단한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승리였는데 그때는 총선 때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이준석 의원이 보여준 행보는 명태균 이슈 나왔을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선의의 조언이다 이런 얘기하고 또 칠불사 가가지고 그 사파는 사진 나오고 이러면서 그때 야권을 상징했던 것과 지금은 홍준표 시장 만나서 밥 먹고 하면 아마 사람들이 다 의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의 포지션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의 모델이 되면 다행인데 전 되기가 매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도수 원장님께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되면 190석의 여당과 대통령이 뭐든 다 통과시킵니다. 그럼 지금의 국민의힘은 단핵당입니다. 국민들이 과연 이 두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데 마음이 흔쾌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우리가 흔히 아는 마크롱처럼 40대 기수와 새로운 시대, 그리고 문과가 아니라 이과, 법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이번엔 좀 정치를 한 사람이 되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이준석 효과 무시 못할 것 같다. 젊은 후보의 혁신적 아이디어까지 더해지면 국힘 경선 재밌겠다.
또 어떤 황금폰 비밀 폭로 나올지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재명에 맞설 인물 없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